낙엽이 휘날리는 마로니에 거리. 대학로엔 여전히 무대 위의 꿈이 살아 숨쉬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이 배고픈 열정을 부러운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사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꿈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사람 없는 객석 앞. 그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다시 뱀장수 이재섭으로 돌아왔다. 1년에 360을 장장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불어야 돼. 말이 10년이지. 한번 겨산을 여봐. 장사는 거랑에 칠잡사 화사 능사 살모사 무독사 백사 청사 홍사 불사 물사 그리고 인도의 코브라. 아줌마 좀 적으라 적어. 인도의 코브라. 45해. 평생을 바쳐 얻은 것은 병든 몸뿐이지만 연극배우 이재섭. 그의 고백은 영원히 뱀장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약국에 가면 약봉지 껍데기에 뭐라고 써있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뱀탕은 뱀장수에게 라고 써있어. Han reiste likevel fra kvinnen i speilet mitt. Hun dans.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고 할 일들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건 병원 정문 앞 우두커니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풍경을 지켜보는 것뿐이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들을 바라보는 관객들처럼. 하지만 이 일상이란 무대에서의 공연은 언제나 별다를 게 없다. 지루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그는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다. 입원한 지 2달째. 병원에서도 그는 여전한 배우다. 그의 걸쭉한 농담은 이미 꽤 알려진 대사 한 토막이다. 언니야, 언니는 내가 지금 매번보다 다른데 이렇게 뭐가 좀 빠끗거리 싶으니까 요즘 여성분은 사실 딱 밝혀지지 않아서 불편한 것은 한쪽 팔일 뿐. 간호사들이 올 때마다 귤 한 개, 사탕 하나를 들고 추근추근 말을 걸어보지만 객석의 반응은 썰렁하기만 하다. 서간호사 대사가 있어요. 아저씨는 혈관이 안 나와요. 저쪽은 나이롱이에요. 저쪽은. 하지만 회진 시간. 의사들이 다가올 때면 어느새 깍듯한 환자로 돌변해버리는 이재섭 씨. 오늘 또 좋은 행사가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얼핏 보기에 붕대로 감아진 그의 발은 입원조차 필요 없을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 오늘은 내가 할게. 하지만 보기보다 그 발의 상태는 심각하다. 2달 전 교정 수술을 받았던 상처가 전혀 낫지 않은 채 덧나고 있는 것이다. 요 죽은 것은 말이죠. 좀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새살이 나오거든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이 패인 상처. 통증은 참기 어려울 만큼 심하다. 매일같이 소독을 하고 죽은 살들을 도려내주지만 새살은 아직도 돋아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파요. 예, 됐어. 오랫동안 알아온 당뇨로 그의 발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분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당뇨병을 알아봤고 그동안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서 당뇨병에 대한 이 합병증으로 이 다리가 죽는 거죠. 괴사를 일으킨다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뼈까지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최악의 경우 절단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절단까지도 생각하겠죠. 의사가 돌아간 후 화제는 자연스레 당뇨로 다리를 잘라야 했던 환자들의 사례들로 가는데 엄청 말라갖고 가나다란 아저씨 있잖아. 그 양반 다리 절단된 당뇨 아니 당뇨가 심해가지고. 겁나지 않으세요? 다리 절단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겁나다기보다도 사람은 뭐 언제나 죽으면은 썩는 그렇게 없지만 저 무대가 제일 걱정이에요. 당사자인 그는 오히려 담담하다. 단지 걱정은 장애인으로 먹고 살아갈 일보다도 다리를 잃는다면 다시 무대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어려운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극 한 길로만 살아왔던 45해. 연극판에선 나름대로 이름을 알린 연극 배우였고 장기 공연을 했던 어느 뱀장수의 고백이란 작품으로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올 배우라는 명성도 얻었었다. 하지만 연극으로 배불러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4년 전부터 조금씩 아파오던 왼쪽 발은 그를 결국 무대에서 내려오게 만들었고 그렇게 3년간 그는 무대에서 떠나 있었다. 이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까지 들어가는 이런 심한 기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1차로 우리가 교정하기 위해서 뼈 수술이 아닌 연부 조직, 심줄 이런 수술을 해가지고서는 일단 교정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그 후에 가서 재발을 해서 다시 이와 같은 모양이 됐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하기 위해서 뼈 수술을 한 겁니다. 뼈 수술을 해가지고서는 이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이것이. 상처가 당뇨병이 있어서 그런지 수술한 상처가 다시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상처가 깨끗해진 후에 염증이 많이 가라앉은 후에 2차 봉합술을 해가지고 치유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수술과 5번째 입원. 그는 어느새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병원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저녁이면 병원 로비에서 할 일 없이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그 TV 속의 세계에 몰입해 자신의 현실과 불안정한 미래를 잊어버리는 방법도 터득해왔다. 다리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무대마저 잃어버린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어느새 45. 그의 병실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단지 연극뿐이다. 그리고 혼자서 꾸려와야 했던 궁핍했던 배우 생활의 기억들. 저녁 시간 자신의 지난 생활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 수첩을 뒤적거리며 그날을 다시 꿈꿀 뿐이지만 그에겐 어떤 미련도 없다. 다 하늘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결혼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고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거니까 생각. 단지 그의 마지막 희망인 무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튿날 새벽, 이재섭 씨는 여느 때처럼 현관 앞에 나와 있다. 이른 새벽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다. 어쩌면 가난한 배우 생활을 지탱해 준 건 역시 그런 마음의 힘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신문 배달원들의 처지를 생각해 반드시 사서 읽는다는 신문이 배달돼 온다. 이재섭 씨가 가장 먼저 펼쳐드는 것은 역시 신문의 문화면 그 속엔 어김없이 또 하나의 무대가 소개돼 있다.
후배들 이렇게 연극 공연하는 기사들 볼 때는 어떤 생각 드세요? 굉장히 좋죠. 좋고 나도 좀 뛰어가지고 이 사진 찍을 적에 요 사이에 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기사를 읽으며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초조해지는 건 역시 어쩔 수가 없다. 아침 식사 시간.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는 병실이지만 그는 늘 감사하게 아침 밥상을 받아든다. 자신이 만들지 않으면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취생활. 그나마 병원에 있으면 잘 차려진 당뇨 식단을 제때제때 가져다 주는 것이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 감각 없다고 그렇게 치시면 안 돼요. 이게 자다가 어떤 데 그냥 탁 이렇게 튈 때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옛날부터 그때 여기 뭐 어딘가요? 10년로인가요? 거기 2층에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해보더니 신경이 많이 죽었다고. 신경이 죽었다고. 나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의 걱정은 썩어 들어가는 한쪽 발뿐이 아니었다. 멀쩡해 보이는 나머지 발 한쪽 역시 서서히 감각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보이지 않게 썩어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의 육신들. 그의 지난 세월이 자신의 몸을 돌볼 만큼의 여유가 없었기에 그는 내심 막연한 불안을 감출 길이 없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그의 삶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다. 단지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 그가 살아갈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병원 현관 앞으로 나와 앉은 이재섭 씨. 할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대신 그는 심각하게 자신의 상처 입은 발을 내려다보고 있다. 늘 모든 것을 초탈한 듯 여유 있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사정이 다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 이런 데까지 와요? 그냥 뭐 마실래요? 발을 다치고부터 3년. 공공치료 사업을 해가면서 근근히 연명해 왔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간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호의호식과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던 나날들. 하지만 이제 언제까지 그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튿날 회진 시간. 검사 결과는 곧바로 나왔다. 어저께 우리가 이미 검사했지 않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EMG라고 그러죠.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요 밑에 와가지고선 말이지 말초 신경의 이제 병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근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선 감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신경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감각은 둔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운동을 관할하는 이런 신경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에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적이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은 검사 결과를 듣고 그는 다시 벤치로 나와 있다. 벌써 늦가을. 곧 낙엽으로 떨어질 나뭇잎들이 우수수거리고 있는 병원 앞마당. 그의 시선은 뒤뚱거리며 걸어다니는 한 아이에게 머물러 있다.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애초부터 포기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배고프고 가난한 연극의 길을 걸었기에 그렇게 세월이 가버린 것뿐이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정문 쪽으로 휠체어를 옮겼다. 그저 할 일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던 평소와는 달리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의 표정.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 오랜만에 손님이 왔다. 귀한 선물까지 들고 온 동료 연극 배우 이민재 씨. 이거야 찾아봤어. 너 그저 한때 우리 저 파티 쪽에 찍었던 거. 선물이란 다름 아닌 공연 사진들이다. 어쩌면 이 사진은 그에게 남아있을 유일한 삶의 흔적이 될지도 몰랐다. 내가 그때 이게 수염을 길렀었나 이게? 무대를 떠난 뒤 그를 걱정해 주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는 동료 연극인이 전부였다. 그래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몰라요. 나도 이제 수술 3번째니까 의사가 발꼬락이? 발가락이 이렇게 5개는 겹쳤어 이렇게. 하나가? 하나가 올라갔어요. 엄지가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밑에서 보면 발가락이 4개야. 동병상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뭐 우직할 정 멍텅구리 같을 정도로 열심히 했죠. 연극밖에 모르는 친구였죠. 이 친구도 장가도 여태 안 갔어요. 그 정도로 연극밖에 모르는 친구인데 이게 이러니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아마 그 직장을 이렇게 해서 25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퇴직금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연극을 그만두면 그 순간이 다 실업자랑 똑같으니까. 몸이나 튼튼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몸이나 튼튼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몸이나 튼튼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 이거 참 이거 골 아픈 거예요 정말로. 이민재 씨가 돌아간 후 재섭 씨는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 병원 식구들과 가끔씩 벌이는 오락 시간. 음료수 내기, 종이컵 던지기 시합이 벌어진 것이다. 오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당연하죠. 프로하고 아마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프로인데요? 이게 이번 경력 7개월 이상 됐을 때는 프로고 그 이하는 아마예요. 그래요? 몇 개월 됐는지 물어보세요. 이길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이길 자신 있으세요? 밥이에요, 밥. 목표는 휴지통. 커피를 마시고 난 빈 종이컵을 정확하게 이 휴지통 속에 골인시키는 경기다. 첫 번째 선수, 프로의 실력을 내세우며 자신만만해하던 홍 씨가 탈락하고 휠체어 신세를 지지 않는 손가락 절단 환자인 박 씨는 성공. 늘 음료수를 내는 처지였던 이재섭 씨였는데 이번엔 성공이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나 좋아하는 이재섭 씨.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일면에서 보고 친구가 그거 안 김 씨의 성공으로 시합은 재대결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재섭 씨에겐 즐겁기만 한 저녁 한때다. 저녁 시간, 이 무렵이면 늘 TV를 보곤 하던 이재섭 씨의 침대가 비어있다. 언제나 곁에 두곤 하던 연극 대본만이 썰렁하게 그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바자회를 위해 그는 간호사들과 의논 중이다. 전성시대가 아니라 순대의 전성시대. 묻지 말고. 언니야 먹어봐. 여기 있어. 우리 저거 있어.
언니야 한 번만 먹어봐. 안 먹으면 다쳐. 군대 들어가서 오빠야. 그래 여기 순대 전성시대. 한 개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그러니까 순대 전성시대 떴다 왕순대. 그거 좋아요. 마음에 들어. 그거는 됐어. 병원에서 지원하는 장애 아동 시설 후원을 위한 바자회에서 그는 야외 공연을 맡은 것이다. 비록 병원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지만 그는 오랜만에 공연 준비에 들떠 있었다. 순대 장터를 위한 선전 문구도 직접 쓰고 대본까지 직접 써서 하게 될 장터 공연. 뱀장수 이재섭 씨로서는 오랜만에 죄물을 만난 격이었다. 그날 밤 500일 병실의 휠체어 환자 3명은 신나게 밤마실 나섰다. 서늘한 가을밤,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 병원 현관 앞에 나와선 3사람. 오늘 밤은 20년 경력의 연극 배우 이재섭 씨의 연습을 겸한 간이 공연이 있는 것이다. 박사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하나 떨잖아. 너 막이 보기. 예. 작은 말이야. 예. 말은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리산, 설악산, 도종산, 도백산 두루 돌아다니며 도통한 나 뺨도사, 뱀사자, 도사다 이 말씀이. 아까 내가 여기서 말이요 뱀을 파니까 전부 다 그냥 뱀을 파는 뱀장사로 오해를 해버리는 게 나 뱀 파는 뱀장사구나 아니요. 그래요. 그럼 난 뭐냐 하면은 말이요 활기찬 미래와 체력은 공력, 공력은 체력.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온 봉사로 나온 사람 나 뱀장수다 바로 이 말씀이요. 아줌씨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즐거워하는 두 사람의 관객 앞에서 이재섭 씨의 공연은 흥겹기만 했다. 이튿날 이재섭 씨는 외출을 했다. 벌써 2달간이나 비워뒀던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 집을 찾은 것이다. 목발을 짚고 어렵게 찾아온 집. 빈 집안은 썰렁하기만 하다. (12평짜리) 작은 집에서 가장 큰 재산은 역시 연극 대본들이다. 벌써 3년 전에 모두 끝난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공연들. 대본들을 들춰보던 이재섭 씨는 망연히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겨우 내일의 바자회 공연에 들떠있는 자신의 모습이 새삼 초라해진 것일까. 여전히 바깥 세상과 자신은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불편한 다리로 내일의 의상인 품바옷을 갖춰 입은 그는 어느새 과거의 뱀장수 이재섭으로 돌아가 있다. 뱀장수 한 마리만 잡숴봐 세상이 변해버려. 마누라 미소가 떠나가지를 나라. 아줌씨 그러면은 요 뱀이가 언제 죽느냐 하면은 말이요 아는 길로 물어가라 그랬어. 내가 내 아줌마 좀 적어라. 적어. 아 나 참말로 아줌씨. 빈집에서 홀로 연극에 빠져있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해 보였다. 병원으로 돌아온 후 그는 다시 병원 앞 화단에 나가 있다. 아줌씨 그러니까 말이요 외국산 돼지의 순대보도 말이요 우리나라 순대를 사 먹으면 얼마나 좋아. 직접 제작한 왕순대 대본으로 공연 연습을 시작한 것이다. 백문이 불여 일식. 우리나라 말이요 토종돼지 순대 한 번만 푹 고아서 드셔봐. 이 몸이 증명한다 이거요.
그날 밤 병실안. 이재섭 씨는 자기만의 작은 의식을 치르고 있다. 집에서 가져온 공연 당시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는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겠지만 자신에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내일의 공연. 사진 붙이기는 뱀장수 이재섭의 재기를 다지는 제사의식이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잊고 매달렸던 그곳, 그 자리. 그는 그 당시의 뱀장수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가져온 품바 옷까지 그럴싸하게 입어보는 이재섭 씨. 10년 전 직접 만들어 공연 때마다 입고 다녔던 품바 의상. 그는 이 옷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좋지. 사람은 말이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이 말이요. 태어났다가 죽으면 땅에 묻히는 거예요. 남들에겐 그저 신기해 보이기만 할 이 옷이 그에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던 인생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은 때늦은 가을비가 많이도 내렸다. 이튿날 아침 하늘은 거짓말같이 개어 있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병원으로서는 작지 않은 행사. 아침부터 행사 준비로 병원 안은 부산하다. 병원 측과 의료진이 주체가 돼 재활원에 불우한 어린 환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바자회 행사. 꽤 오래 준비한 탓인지 행사장은 금세 장터 특유의 활기로 가득하다. 이재섭 씨가 입원한 정형외과 병동은 순대 코너 담당인데 병동 간호사들이 중심이 된 의료진들이 손님 받을 준비에 한창인 사이 이재섭 씨는 빈 병실에서 홀로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 초대편의 재즈의 탄생 배경은 포용력과 즉흥성이라는 집에서 가져온 품바 의상은 준비돼 있고 광목끈으로 매듭을 묶고 머리끈을 만들면 공연 준비는 끝이다. 머리를 헝클어 거지 행색을 갖추면 분장도 할 필요가 없는 공연. 피터거머 법원가의 재즈 카페는 모재즈가 세계 최고의 문화 상품임을 실감케 한다. 그리고 잠시 후 바자회장 한 구석에선 이재섭 씨의 품바 타령이 흘러나왔다. 휠체어를 한 옆에 세워둔 채 불편한 다리로 일어서서 하는 공연. 한 번만 잡숴봐. 세상에 변해버려. 아저씨 얼굴이 떠나가지를 않아. 한 번만 잡숴봐. 난 돈 안 줘도 되니까 한 나 번만 몰라. 잡숴봐. 나 우리 손녀가 빵록 좀 먹여놓고. 이재섭 씨의 대본엔 능청스런 호객 행위까지 포함돼 있는데 하지만 재섭 씨의 공연은 사람들의 눈길을 크게 끌지 못했다. 결국 3년 만에 기획했던 그의 공연은 금세 끝나고 말았다. 아직도 바자회가 한창일 무렵 그의 병실은 여전히 비어있다. 하지만 그는 바자회장에 있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 길게 휠체어를 세워둔 채 누워있는 이재섭 씨. 그는 무척 피곤해 보였다. 그 표정은 어쩌면
실패한 공연 뒤 배우가 겪는 참담함, 그것이었는지도 몰랐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채 병실 밖으로 나선 이재섭 씨. 그는 어디론가 바삐 휠체어를 몰고 갔다. 그가 간 곳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 안의 기도실. 새벽 기도를 제외하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는 뜻밖에도 경건했다. 텅 빈 예배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오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이재섭 씨. 45해 동안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두 곳. 하나님과 연극 앞에서 그가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던 것은 썩어가는 다리의 상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다만 마음의 위안과 평화였을 것이다. 지난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의.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면서도 한창 빠질 그럴 사춘기 때 저는 연극에 매달렸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서도 연극을 했고,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무대 위에서 건전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으로 무대에 쓴다는 건 연극에 빠져서 연극에 살았던, 그래서 연극의 크나큰 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극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튿날 그는 물리치료실에 와 있다. 죽어가는 다리의 신경을 되살리기 위한 재활치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치료들. 하지만 기댈 곳은 이것밖에 없다. 더욱 힘겨운 것은 지루하기만 한 시간들이다. 하지만 지금껏 견뎌왔듯이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추스리며 무대 위에 서왔듯이 그는 다시 자신을 추스리려 한다. 비록 힘겹고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일 터이지만 그는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 스스로의 의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실 안. 병실 동료 김 씨가 이재섭 씨의 목발을 만들어주고 있다. 교통사고로 휠체어 생활에는 대선배인 김 씨. 지루한 병원 생활. 아무 가족도 없는 이재섭 씨에게 김 씨는 따뜻한 가족이다. 좀 더 편하게 짚고 다닐 수 있도록 목발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다. 안 된다고 그래. 목발이라도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다면 무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다 만들어진 목발을 이재섭 씨는 굳은 마음으로 다잡아 쥐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다른 환자들이 모두 식사에 여념이 없을 무렵
이재섭 씨는 멀뚱히 휠체어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중간 진료비 계산서가 나온 것이다. 일종 의료보호 대상자라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로서는 적지 않은 입원비. 그는 돈 걱정에 식사까지 거르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것이었다. 지금껏 해왔던 돈과 생활과의 싸움을 앞으로는 더 치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언니는 낮이나 밤이나 이 눈동자 이게 탁 나오는 게 당연한. 주사를 놓아주는 간호사에게 하던 농담도 오늘따라 기운이 없다. 끊임없이 튀어들은 항생제. 문제는 그 강력한 항생제로도 썩어가는 다리가 되돌아올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무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당신 부모 당신을 낳고. 그날 저녁 그의 노래는 처연하게 들렸다. 신수로서 생긴 세상 너무 이튿날 새벽 여섯 시가 채 되지 않아 이재섭 씨는 병실을 나섰다. 여느 때처럼 병원 현관으로 나서는 대신 그가 간 곳은 화장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그는 열심히 몸단장을 하고 있다. 우통을 벗어붙인 채 깨끗이 머리까지 감는 이재섭 씨. 그는 오늘 몰래 외출을 할 참이다. 모자까지 쓰고 두툼한 조끼까지 차려입은 품새가 아마도 장거리 외출을 할 모양이다. 아직도 캄캄한 새벽녘의 병원. 현관을 나서던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환한 새벽달이 남아있는 하늘. 그리고 쓸쓸히 돌아선 그는 절뚝거리며 병원 문을 나섰다. 그가 찾아간 곳은 강원도 묵호항. 그의 고향이었다. 그는 내내 신기한 것이라도 보는 양 눈을 부릅뜨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무려 32년 만에 찾아오는 고향. 어릴 때 혼자 되신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그는 고향에 다시 와본 적이 없었다. (32년의) 세월. 그 옛날의 고향은 흔적도 찾을 길 없이 사라져버렸다. 버스에 내려선 그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한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지나가던 아주머니에게 길을 묻는 이재섭 씨. 하지만 아주머니 역시 그 옛날의 흔적은 기억해내지 못했다.
올라갈 때 극장이 고향 하나 극장이 있었어. 있었고 묵호 극장은 이쪽에 있었고 지금 저 산 밑에 있지요. 그 산 밑에가 자동길래 집이 있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홍근이었어.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안묵고 창고라고 묵고 진리 1구 일반이 그전에 내가 태어난 주소야. 나도 어리니까 창고는 잘 모르고. 세월은 그렇게 참담한 것이었다. 그가 다시 찾아간 것은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 동창회 사무실. 연배가 한참 어린 동문들 역시 30여 년 전 사라진 그의 집을 되찾아 줄 수는 없었다. 다만 이곳에서 그는 잊었던 유년 시절을 잠시 되돌아볼 수 있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바닷가에 있었다. 그것은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변함없이 남아있는 고향이었다. 많은 것이 변했고 그렇지만은 내 고향의 이 앞에 바다만 30여 년의 세월은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왔다 가버린 셈이었다. 다시 포스타에 이재섭의 뱀장수, 어느 뱀장수의 고백. 포스타가 거리에 붙고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뱀장수 한 마리만 잡숴보아 하는 것을 외치는 그 내 모습 빨리 올리고 싶은 게 내 소원입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그가 고향에서 차지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어쩌면 25년간 그를 지탱해 주었던 연극계의 열정은 아니었을까? 강산이 몇 번은 바뀌었을 오랜 세월, 그를 지탱해 주었던 것들. 그리고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힘겨운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격려는 아니었던 것일까? 그리고 한 달 후 대학로의 한 소극장. 이재섭 씨는 소극장 분장실에 앉아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 뱀장수의 애환을 상징하는 굵은 주름을 이마 위에 그려놓고 있는 그. 그는 다시 화려한 조명 아래 관객들이 바라보는 무대 위로 돌아와 있었다. 재미있는 노래나 한 가닥 목발을 짚고 무대 위에 다시 돌아온 뱀장수 이재섭. 그러나 그의 무대에 아직 관객은 없다. 뱀장수가 뭐 아는 노래나 있간? 그러니까 말이요 딱 세 개만 딱 부를게요. 그러니까 아줌씨들 딱 여기 밴드가 없으니까 박수 딱 쳐부려. 그래요? 알아서 해요. 그 대신에 뱀 좀 많이 팔아줘야 돼요. 그래요? 아이야 째고 들어간다. 잘라 째고 들어가. 아줌씨 나 나오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박수를 쳐 불어. 어때? 아이고 아줌마 천생 그지. 나 그거 말고 말이야. 그냥 뱀이나 파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그죠? 아줌씨가 딱 그랬잖아요. 뭔 놈의 잔소리가 그렇게 많냐. 그죠? 맞아. 타임 이즈 갈. 단지 무대 위에 있을 뿐.
그는 아직 무대로 돌아오기 위한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말이여, 사람은 말이야 항상 조심을 해야 돼. 과속은 사고의 원인이 될 거야. 아시겠어 아님마? 응? 뱀탕을 받은 여상매수가 선물을 만들어. 평생 연극만을 쫓다가 이렇게 무대 위에 다시 선 연극 배우 이재석. 그가 무대 위에서 신명나게 펼쳐가는 뱀장수의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그의 인생이었다. 그곳에서 그가 쏟아놓는 고백은 험한 세상,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꿈과 희망이라는 작은 진리, 바로 그것이었다.